짧아지기 때문에 먹어도 효과 없으니까 근력이 빠지고 근위 영양직이라는 병들이 걸리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글리칸이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호르몬을 인지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호르몬이요. 여러분들 지금 기분 좋아라, 기분 나빠라, 잠을 자라, 또 기분 좋게 일을 해라, 아니면 또 젊어져라, 이 모든 걸 명령하는 게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뇌에서 우리 몸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호르몬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대장은 호르몬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몸의 대장은 누구라고요? 호르몬. 그러면 나이 들수록 우리가 점점점 몸이 쇠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나이 들어서 쇠퇴하는 게 아니고 호르몬이 고갈되면서 몸이 쇠퇴하는 거예요. 특히 성장 호르몬이 적어지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안 늙겠죠. 운동 능력 그대로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럼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이것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잠깐 막간에 이성 간에는 절대 안 되고 동성 간에 옆 사람 허벅지를 한번 만져보세요. 살짝. 힘 한번 줘. 힘 줘. 만져봤더니 단단하다. 그분은 안 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져봤더니 흐물흐물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응을. 그분들한테 권유해드립니다. 있는 재산 다 팔고 쓰시라고. 조만간 가실 거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되게 그만큼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호르몬이 나와도 호르몬을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기분 좋아라, 기분 나빠라, 연애해라 이 모든 걸 조절하는 게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배우자랑 결혼한 것도 이성적으로 판단했어요? 아니면 호르몬에 취했어요? 호르몬에 취했어요. 호르몬에 취했죠. 저는 아직 생각해도 아직 되짚고 봐도 30년 전으로 돌아가도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했으면 선택하지 않을 선택했어요. 근데 호르몬에 취해서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에 취해서 그 배우자랑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 호르몬이 딱 2년 6개월 간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배우자랑 지금 몇십 년째 살면서 아직도 배우자가 날 사랑하게 하고 잘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2년 6개월 만에 호르몬 끝난 거예요. 이제는 의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지하시면 세상이 좀 편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호르몬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호르몬은 명령소이기 때문에 세포가 이 호르몬이 어떤 명령을 하는지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지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당뇨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죠. 밥을 먹으면 이게 당으로 분해가 돼요. 그럼 이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자,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왔는데 아까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들이 혈액을 막 떠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주인이 밥을 먹었네, 혈액에 당이 있네, 에너지가 들어왔네 그러면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그 인슐린들이 이 더듬이한테 가서 더듬어요. 야 지금 혈액에 당들 떠다니니까 문 열어 하고 신호해. 근데 요즘에 당뇨는 왜 걸리는 거냐면 당도 많고 인슐린도 많잖아요. 근데 왜 당뇨가 해결이 안 되냐면 인슐린이 자꾸 가서 두들기는데 저 명령을 인지하는 더듬이가 없네. 그럼 문을 열어야 못 열어요? 못 열으니까 그 혈액을 떠다니니까 세포 속에 들어와야 될 게 혈액을 떠다니니까 그거를 당뇨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갈증 날 때 물 먹으면 해결되죠. 그럼 똑같이 당뇨가 걸렸는데 더듬이가 부족해서 생긴 당뇨는 더듬이를 채워주면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인지가 안 돼 생기는 병이 대표적인 게 당뇨고요. 두 번째 비만입니다. 저 비만은 일본 NHK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발표했어요. 우리가 먹으면 잘 생각해보세요. 음식을 먹으면 점점 위가 차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게 먹냐면 먹고 숨 못 쉴 정도까지 먹어본 적 있어요? 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위가 요만한데 먹어서 불려서 폐와 심장을 누를 때까지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거 그만 먹으라 인지 못하면 끝없이 먹겠잖아요. 그럼 위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몸은 조물주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음식물이 어느 정도 위에 한 3분의 2 정도 차기 전에 반 정도 타면서 뇌에서 CCK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췌장에서.
그럼 이게 피를 돌고 뇌로 돌아가면 뇌에서 그 CCK 호르몬을 인지하면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네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인들은 CCK 호르몬이 나오긴 나오는데 왜 끝없이 먹을까요? 포만감을 왜 못 느낄까요? 이게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신호거든요. 첫 번째는 빨리 처먹어서 이게 이 CCK 호르몬이 음식물 먹기 시작하고 15분 뒤에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 15분 전에 다 끝나죠. 그러니까 배부르기 전에 뒤지게 먹고 갑자기 배 아파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 천천히 먹어서 나오긴 나왔는데 뇌세포에서 저 더듬이가 부족하니까 CCK 호르몬 인지하지 못하네. 그래서 병이 그 비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생로병사 비밀을 실험을 했는데 저 뇌세포의 성모의 길이가 짧았더니 포만감을 못 느끼더라. 근데 더듬이의 길이가 늘어났더니 포만감을 느끼더라. 요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포만감 느끼면 덜 먹게 되니까 살이 덜 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뭐 오솔린 먹어야 된다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 포만감을 안 느끼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많이 먹어야 돼요? 더듬이를 많이 늘려주는 걸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트너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더듬이가 된 게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3일에 한 통씩 5통을 먹어본 거예요. 근데 클린 끝나고 나면 저 먹고 싶은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5통을 먹고 클린 했더니 클린 끝나고 나서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뭘 먹어도 맛없어요. 지금은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그런 정도의 이게 오히려 이제 그 잼바른 빵 식빵 하나 요거 하나 맛있고 나머지는 다 맛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식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소를 배출해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유기농 먹고 살든 뭐하고 살든 이미 식물은 다 오염이 돼 있어요. 환경 오염돼 있고 공기 중에 지금 떠다니는 독성 화학 물질이 2만 개예요. 이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피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일과 야채가 건강 보조식품인 것처럼 건강에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먹는 과일과 야채 예전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제가 이번에 본사 한개 때문에 그 텍사스에 가서 조식 뷔페를 먹었는데 저는 아침 안 먹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갔냐면 블루베리랑 딸기를 먹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먹은 그 딸기 있죠. 하나만 있으면 온 향이 다 나는 거. 그리고 먹는 순간부터 조직감도 단단하면서 완전 그 자연 재배한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여태껏 내가 먹은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 강의를 나갑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두가 예전에는 요만했는데 2마리도 안 했거든요. 요즘 자두 이만하죠. 뭐 넣기 때문에 그럴까요? 주사기의 성장 호르몬. 과일 예전에 비해서 엄청 달죠. 어떻게 해요? 설탕 뿌린다 이거 무식한 소리예요. 제가 그 얘기 물어봤거든요. 요즘 과일 어떻게 달아요? 수박이 왜 이렇게 달아요? 설탕 뿌려요? 사카린 뿌려요? 그때 농부님이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주사 한 방 꽂으면 달아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작물이 사실은 예전하고 다르고 특히나 제초제를 많이 뿌리는데 이 몬산토에서 뭘 개발해? 우리가 먹는 식물들은 어떻게 되냐면 제초제, 농약보다 더 해로운 게 제초제거든요. 왜냐면 월남전 때 고엽제 피해는 지금까지 가잖아요. 그 자식들한테도 대물림이 되잖아요. 정말 무서운 게 그 고엽제가 제초제거든요. 근데 그 풀 뽑아줄 인건비 쓸 수가 없으니까 제초제를 많이 뿌리잖아요. 근데 제초제를 뿌리면 작물도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식물들은 몬산토에서 어떻게 개발했냐면 제초제를 먹어도 살아나는 식물들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야채 같은 거 시쳐 먹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게 혹시 여기 치커리 재배하시면 없죠? 제가 강원도에서 강의했다가 치커리 재배하는 분한테 맞을 뻔했거든요. 지구상 농약을 가장 많이 치는 게 치커리예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독소 배출. 어차피 오염된 환경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 몸을 독소를 잘 배출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독소를 배출할 수 만드는 게 저 더듬이라는 거예요. 더듬이가 충분히 있으면 몸 밖으로 계속 배출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독소 배출이 안 되면 생기는 병이 일단 신장기능. 콩팥에서 이거 몸에 빨아들일 거 다시 흡수할 거랑 몸 밖으로 내보낼 거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뭘로 구별하냐? 더듬이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콩팥 기능이 망가지는 건 첫 번째는 혈압이 높은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콩팥에서 저 더듬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걸 내보낼 거 빨아들일 거 구별을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여자분들 49, 70년 신우신님 정말 많죠. 그 많은 이유가 뭐냐면 콩팥에 여자들이 그 더듬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독소들이 쌓여서 염증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요요가 생기는 이유는 독소를 안 빼냈기 때문에 그 요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소 빼내는 데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빌 게이츠 대단에서 이 장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 대해서 연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몸에 있는 독소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질환들이 독소는 만병의 근원이다. 그럼 병이 나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디톡스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굶는다고 디톡스 되는 게 아니고 디톡스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세포에 뭐가 많아져야 된다고요? 더듬이가 많아져야 된다. 요거를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막 생성이 필수적입니다. 점막이라는 거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겨울철 환절기 되면 외부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재채기 하죠. 그리고 콧물 나오죠. 그게 몸이 살려가는 면역 반응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코 속에는 촉촉한 점막들이 있잖아요. 그럼 점막들이 있으면 거기에 만약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 점막에서 감기 바이러스 들어왔네 인지를 해가지고 이거를 몸 안에 들어와서 싸우는 게 나아요? 아예 내보내는 게 나아요? 내보내는 게. 그래서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는 인구가 제일 많이 분포하는 세대거든요. 그 저희 초등학교 때 6학년, 제가 6학년 때 6학년만 18반이었어요. 밴드부, 축구부 빼고. 그러니까 한 교실에 80명씩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누구 하나 감기 알아도 감기가 다 돌지 않았어요. 대신 공통적으로 다 흘렸어요. 뭘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 춘추관 다니잖아요. 연배 좀 되신 분들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콧물 나는 게 당연히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건데 요즘은 콧물 나면 안 되니 보기 싫으니까 뭐예요? 말려버리는 거죠. 바이러스까지 같이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점막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우리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산이 나오는 염산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독하냐면 위에서 나오는 그 염산이 여기다 뿌리면 이렇게 녹아내릴 정도로 강합니다. 그럼 위는 맨날 빵꾸 나겠네?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점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뭐가 있어요? 점막. 입에도 점막. 피부에도 뭐가 있어요? 점막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막이 있어야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점막의 구성 원료가 바로 이 더듬이라는 거예요. 그 제일 위의 사진은 실제 위 안에 사진이거든요. 위 안에 저만은 그 더듬이들이 나 있고 저것들이 점막을 생성시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더듬이가 떨어지면 뭐가 생기해서 위염, 위궤양 이런 병들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심해지면 위암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 헬리코박터균 아시죠? 네. 위암에 여러분 그거 말씀드릴게요. 헬리코박터균이 전염성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 약을 먹는데 위암 발생된다고 약 먹는 건 좋아요. 근데 한번 고민해 볼 게 뭐냐면 헬리코박터균을 살균하려고 먹는 그 항생제가 우리가 먹는 항생 중에 제일 센 거예요. 왜냐면 위산에도 살아남는 바이러스인데 항생제가 얼마나 세야 돼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균 죽이려고 그 항생제 먹는 분들이 공통적인 게 되게 피곤하다 그래요. 설사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항생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역으로 헬리코박터균이 왜 생겼냐? 헬리코박터균은요 위에 점막이 나빠지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점막이 좋아지면 헬리코박터균은 저절로 없어지고요. 실제로 이 더듬이에 해당되는 원료를 얻더니 헬리코박터균이랑 싸우는 그 논문이 있거든요. 헬리코박터균은 여러분은 이왕이면 그 항생제, 독한 항생제 먹을 바에는 차라리 이 더듬이를 생성시키는 원료를 많이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되고 헬리코박터균 확실히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네. 밥 먹고 메나분, 비타민 C가 헬리코박터균 죽이는 탁월하거든요. 이거 밥 먹자마자 바로 비타민 메나분 한 포씩 드시면 헬리코박터균 3주 만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 독한 약 안 먹고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나분은 진짜 안 먹을 데가 없죠. 네. 피곤하면 먹어야 되고 밥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간식 먹으면 먹어야 되고 그래서 메나분은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게 가장 안전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에서
이게 이제 장 점막이거든요. 장에서 점막이 약해지면 장에 있던 노폐물들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장누수 증후군이라 하는데 그 장누수 증후군이 얼마나 무섭냐면 피부 질환, 심지어 정신 질환, 심지어 면역 질환, 폐혈증까지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 그래서 아까 빌 게이츠 얘기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바이옴 세계를 연구하는데 이게 모든 질환에 관련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 어떤 그 빌 게이츠 연구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변을 받으면 이 사람 변의 미생물 상태기를 봐서 이 사람이 지금 정신병이 올 건지, 공황장애가 올 건지, 당뇨가 올 건지, 암이 올 건지 이거를 다 예측할 수 있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뭐부터 잡아야 돼요?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부터 잡아야 되는데 미생물의 생태계가 나빠지는 이유는 바로 이 점막이 약해져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호흡기에 영향을 줍니다. 폐도 다 점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거는 소화되고 남는 것들은 변으로 나오죠. 소변으로 나오죠. 근데 폐는 항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어디로 나와야 돼요? 입으로 도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래가 나온다는 건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회복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기운이 없으면 가래도 못 뱉어요. 어르신들 나중에 나이 먹으면 병원에서 가래 찾는데 가래 뽑아져요, 안 뽑아져요? 못 빠져서 그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가래가 어떻게 빠져나가나 봤더니 이게 실제로 폐 점막이거든요. 그러면 이 칫솔모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긁어내면서 가래가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폐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더듬이가 많이 필요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몸 곳곳에 저 더듬이가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면역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이거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균들이 몇백 마리 보이죠? 안에 돼지 세포가 한 번에 햄버거 5개 이런 게 아니에요. 몇백 마리 먹어요. 진짜 잘 먹네. 진짜 먹는구나. 네. 와. 이 세포가 끝까지 쫓아가는 거 볼게요. 이런 식으로 세균들이 질질 흘리거든요. 초록 색깔 분자들을. 자, 저게 세포에 물러나는 더듬이들이 게 나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저런 식으로 싹 먹으면서 가네. 싹 먹어지죠. 야, 이런 백혈구가 우리 몸에 바이러스 신경을 잡으러 먹는 다니는 거예요. 거예요. 실제 저게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거 실제야. 따라간다. 와, 이거 따라가네. 끝까지 쫓아가죠. 와, 야, 이거 따라가는 게 진짜 거의 신기루야. 먹었네. 먹었어. 와. 장난 3번. 이거 다 이거 보고 가죠.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거 보고 가죠 그러면. 먹고 나서 이건 뭐냐면 나쁜 게 이렇게 들어오면 미리 저렇게 이렇게 정보를 올려. 기억했다가 그럼 이제 싸우는 법을 일부 점수해 역할을 하는 보조 T 세포가 와서 응. 저렇게 인식을 한 다음에 응. 이제 네. 자, 이 보조 T 세포가 인지를 한 다음에 인지했죠. 네. 그다음에 누구 나발총을 쏘는 B 세포한테 갑니다. 비세포. B 세포가 공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뭘 쏘죠? 뭘 쏘죠? 이제 항체. 그렇죠, 항체를 쏘죠. 항체 쫙 쏩니다. 네. 수백만 개를 쏩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 맞아. 그럼 바이러스는 끝장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맞으면은 바이러스가 이제 끝장이 나요. 끝장납니다. 와, 신기하다. 이게 이 바이러스가 얍삽하게 B 세포가 막 항체 뿌리니까 무서워가지고 우리 몸속 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 버려. 그러면은 결국 우리 질문 영상 이게 이제 암세포도 똑같아. 암조각 올려줘. 암에 걸린 세포들.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 세포나 암세포가 저렇게 조각 올려줘. 보라색깔. 예, 그 기회가 되면 면역은 제가 따로 한번 1시간을 풀어도 많이 풀어야 될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역 세포들이 다 공통적으로 뭐가 많이 나 있었어요? 더듬이가 엄청 많이 나 있죠. 그러니까 저 더듬이가 역할을 다 해주는 거가 아까 B 세포 뭐 이런 복잡한 얘기 나왔지만 다 더듬이로 더듬어서 생기죠. 그러니까 면역 세포는 적군을 인지하는 것도 더듬이라고 의사소통하는 것도 더듬이라고 이런 놈이 들어왔으니까 너는 이런 무기를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이 더듬이를 한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일본 아이들이 보는 영양 교과서고 일본 정부에서 아이들 유치원생들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요거를 요 책으로 건강 공부 꼭 시키세요 하고 추천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책에서 그 나와 있는 거면 검증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면역은 어떻게 적과 악으로 구별하나 이 흐물흐물한 당사술로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으면 홍삼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부터 생겨야 된다고요? 더듬이부터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 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포 한 개당 10만 개 더 당사슬이 있어야 정상인데 현대인들은 3, 4만 개로 떨어졌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린 거 뭐냐면 홍삼도 좋아요. 인삼도 좋아요. 하지만 이건 체질을 타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근원적인 문제는 홍삼, 인삼이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 현대인들이 면역력 저하된 건 뭐가 부족하다고요? 더듬이가 부족하더라. 요거를 인지하셔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에도 관련이 돼요. 참 우리가 과학계가 되게 웃겨요. 예전에는 애가 아파 감기 걸려서 병원 되면 옛날에는 애 목욕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 병원에서 목욕시켜야 된다고. 그래 열이 빨리 떨어진다고. 그래야 병이 빨리 나도 이렇게 하잖아요. 의사도 말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그 쇠뇌당한 것 중에 뭐냐면 자 정자가 2억 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제일 빠른 놈이 와서 난자가 달라붙어서 만나가지고 이게 그 수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2억 대 1로 이긴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랑스럽게 얘기하자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래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2억 마리가 동시에 출발하면 거의 여기에 동시에 300마리, 400마리가 달라붙는데요. 달라붙으면 난자 주변에 더듬이들이 엄청 나 있는데 이 더듬이들이 더듬어 보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 남자분들은 여자들한테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태생부터 못 이기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정자가 쎄빠지기 정자 입장에서 2억 마리가 질서부터 난자까지 있잖아요. 그 가는 거리가 사람 키로 비하면 42.19km예요. 정확하게 42km. 쎄빠지게 42km 달라가서 그러면 만나주는 줄 알았더니 더듬이를 딱 더듬어보고 그 중에 300마리 중에서 DNA가 제일 정확한 것만 싹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여기서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살충제를 뿌려서 죽여버려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 애시당초 그냥 은혜 받아서 들어간 거지 남자들이 똑똑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 중에서 현대인들이 출산율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불임 부부가 너무 많죠. 그리고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임에 대해서 해줄 게 별로 없대요. 약도 없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인데 그런데 이 불임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가설은 정자가 난자까지 오면 42kg 가려면 이정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난자가 이제 그 페로몬을 뿌리거든요. 호르몬을. 그러면 정자 끝에 더듬이가 있어서 그 호르몬을 찾아서 간대요. 정자에 더듬이가 없으면 찾아서 가야 못 가요? 못 가고 중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난자 입장에서는 이게 DNA가 정확한지 아닌지 인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듬이가 충분하면 인지해서 받아들이는데 더듬이가 충분치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임 부부한테 가장 핵심적인 거 뭘 많이 먹어주면 되겠어요? 이 더듬이를 늘려주면 임신돼요. 제가 다른 것도 효과 있지만 메나테크가 임신엔 정말 탁월합니다. 제 첫 번째 파트만 해도 생각지도 않았다가 40 넘어서 애를 가지게 되고요. 저는 여태껏 그 불임 부부는 거의 100% 다 해결했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례도 있냐면 이 여자분이 당뇨를 26년 알아가지고 나중에 그 50대 초반에 40대 그 중반에 뭐가 되냐면 자연 불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피임을 안 하셨대요. 근데 우리 클린하고 임신해버렸네. 욕을 뒤지게 먹었다는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임신은 탁월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인공 수준력 가장 높은 게 일본의 미마 산부인과입니다. 유튜브에서 미마 산부인과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이분은 전 세계 돌아다니는 강의를 하시는 정말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미마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성공률을 높였을 때 이분이 얘기한 게 이 더듬이 이용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임신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게 그 태아 건강에도 필수적이겠죠. 더듬이가 현찮으면 DNA가 현찮은 더듬이를 정자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건강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혈관 건강.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혈관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거기에는 영향을 안 해요. 콜레스테롤 수치나 당뇨나 이런 거는 먹는 걸 조절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듬이가 필요한 이유는 최후의 보루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많고 당이 아무리 많아도 혈관벽에 안 달라붙으면 문제가 없겠죠. 달라붙어서 문제거든요. 근데 그 안 달라붙게 하는 게 바로 이 더듬이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혈관벽 안에 더듬이들이 나 있거든요. 그럼 더듬이들이 나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많든 뭐가 많든 안 달라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줄기세포입니다. 실제로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에 발표된 자료거든요. 줄기세포 치료 많이 받죠. 보통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주고 받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400개에서 1, 2천 개. 그런데 이 줄기세포를 생성시키는 아까 더듬이를 만드는 물질을 먹었더니 세포 내 1.7조 개에서 3조 개의 줄기세포가 생성되는 거죠. 그럼 나이 들수록 저 줄기세포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줄기세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세포를 바뀔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 꼬맨다고 치유가 돼요. 몸이 붙어야 돼요. 붙어야 되면 새살이 나야 되잖아요. 그 새살이 바로 줄기세포가 몸에 만들어지면 거기다 더듬이를 붙여서 넌 근육세포로 가. 이렇게 이게 붙는 거예요. 만약에 나이 들어도 자 어렸을 때는 뼈가 부러지면 한두 달이면 붙죠. 근데 70대 가지고 뼈 부러지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서 문제예요. 그 차이가 줄기세포 차이예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나오면 상처 회복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뼈를 붙이거나 여러 가지 몸을 보호하는데도 줄기세포가 핵심적인데 이걸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줄기세포가 생성되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그 사례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병원에서 수술해야 되는데 이 줄기세포를 우리 제품을 수술 후에 먹어야 돼, 수술 전에 먹어야 돼 물어봅니다. 근데 대부분 수술 후에 먹는다고 하거든요. 우리 제품은 수술 전에 먹는 게 좋을까요? 후에 먹는 게 좋을까요? 전 중은 다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지혜롭다면 미리 먹어주면 수술하고 나서 아까 스스로 붙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 빠르죠. 저희 아버지도 심장 혈관 우회수를 했는데요. 병원에서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자기 몇십 년 평생에 80대 노인이 이렇게 빨리 붙는 건 처음 봤다 그래요. 중환자실에도 빨리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도 충분히 드셔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알로에가 어떻게 이런 더듬이 연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빌 메가렐리라는 박사가 알로에 연구하다 알게 된 거예요. 알로에 좋은 거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알로에를 써왔는데 알로에가 왜 좋은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알로에를 연구하니까 알로에가 사람 몸에 좋은 건 알로에 속에 만노즈라는 게 좋군 그 치료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만노즈가 면역 체계에도 작용하고 이 만노즈가 그 줄기세포를 생성시키기도 하고 염증을 제거하기도 좋다는 걸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알로에 주스 먹어도 그렇게 건강에 도움 안 되죠. 똥 잘 싸는 거 말고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만노즈가 사람을 치료하는 물질인데 만노즈가 잘라놓고 오일이 지나면 다 파괴가 된대요.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알로에 제품은 물론 다른 좋은 항산화 성분이 이런 건 있지만 핵심되는 치료 물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 메가렐리라는 박사분이 만노즈를 분자 구조를 안정화시켜서 이게 몇 년이 지나도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이게 왜 치료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나중에 밝혀진 거거든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그 글리칸이라는 게 세포의 더듬이를 구성하는 거고 만노즈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만 넣어주는 것보다 저 8가지를 다 넣어주는 게 더듬이가 잘 생기겠죠.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6천여 가지 식물들을 다 조사해서 어떤 건 코스타리카 화산지대에서 난로에서 나무의 수액에서 송진을 찾아서 이거를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글리칸이라는 거예요. 이제 글리칸이 뭔지 이해되셨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승합차 그러면 봉고 떠오르시죠? 봉고가 승합차랑 봉고랑 다른 거잖아요. 근데 사람 많이 타면 무조건 다 봉고래요. 지금은 카니발이죠. 왜 그래요? 선점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영양소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죠. 사람들이 많이 알겠죠. 근데 놀라운 건 저 글리칸이라는 용어를 메나테크에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글리칸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 시장성도 상당히 큰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학적으로도요. 이렇게 쭉 입증이 됐죠. 이렇게 입증이 되다가 96년도에 의대생들이 보는 교과서 학과의 생화학 교과서에 나오고 2001년도에 사이언스지에 나오고 그러더니 2003년도에 결과적으로 MIT 공대에서 세상을 바꿀 10대 기술 중에 하나로 발표를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더듬이가 이상이 생기니까 병이 걸렸다. 이걸 정상화하면 병이 회복되더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 아시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영국의 존 옥스퍼드 박사거든요. 이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저 더듬이 중에서 아까 8가지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갈락토지가 없더니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겼다 이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작업을 하냐면 여자분들은 알 텐데 애 낳을 때 기형아 검사하셨죠? 네. 그게 뭐냐면 슈가 프린트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산부인과 의사한테 슈가 프린트 있어요? 그럼 몰라요. 그냥 기형아 검사하면 알아요. 의사분들도. 근데 그 슈가 프린트가 뭐냐면 아이의 그 더듬이 모양을 보고 얘가 그 유산이 될지 아니면 그 발달 장애가 될지 이걸 판단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아까 존 옥스퍼드 박사가 원인을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 그래서 그 팀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피를 뽑아서 더듬이 모양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위암이다, 폐암이다, 콩팥암이다 이거를 다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 의료 체계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솔루션은 당연히 뭘로 가겠어요? 이 글리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 정부에서도 뇌손상 복구 핵심은 이 더듬이에 있다. 알츠하이머도 더듬이 때문에 생기더라. 암도 더듬이 때문에 생기더라. 그 다음에 당뇨도 더듬이 때문에 생기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종적으로 발표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몸을 치유하는 건 자연 치유력이 됐잖아요. 근데 자연 치유력을 발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8개 당 영양소를 저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글리칸이거든요. 이걸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나테크라 회사는 94년도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1994년도에 달라스에 회사를 설립했고 웃긴 거 뭐냐 보조식품 회사인데 의학 박사들이 연구할 만한 수준의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조식품 만드는데 연구센터 다 있다고 했잖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 너무 잘 믿어요. 제가 한번 유모라는 회사 있잖아요. 가봤거든요. 거기도 달라스에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갔더니 연구소 적혀 있는데 분명히 연구소 적혀 있는데 문 열어보니까 싱크대 하나 있어요. 그 소리는 뭐 연구한 직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메나테크는 실제로 달라스에 가서 회사를 봤거든요. 연구센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학 박사들이래요. 제가 갔을 때 한참 메나테크가 붐이라서요. 인원이 딸려가지고 근처에 의대에 있는 의대생들을 알바생으로 고용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과학적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리칸을 모아놓은 게 바로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제품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걸 집에 비울 때 기둥도 중요하죠. 근데 비타민도 기둥이고 운동도 기둥이고 단백질도 기둥일 뿐이에요. 근데 기둥 아무리 두꺼운 게 아니라 기반이 없으면 언젠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니까 보조식품 먹는데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재걸 박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그 기반에 글리칸을 둬야 된다. 글리칸을 기반으로 이런 기둥들을 세웠더니 건강이 놀랍게 회복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 난치 질환을 알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워낙 아팠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 강의라도 보조식품 다 써보고 내린 결론은 보조식품 돈 주고 사 먹을 효과 가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음식으로 건강 케어하는 법을 강의했었거든요. 근데 메나테크를 만나고 나서 저 글리칸이 없어서 그렇구나. 글리칸을 바탕으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도 먹고 이런 기둥들을 세웠더니 건강이 놀랍게 회복되었더라.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엠브로토스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이것처럼 과학적인 근거가 많은 제품 없습니다. 매년 논문이 2만 편씩 쏟아지는 게 없어요. 두 번째, 임상된 게 없어요. 보조식품은 임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건 워낙 치료 효과가 뚜렷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와서 임상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임상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나테크가 어느 정도면 우리나라 메나테크 보조식품 업계에서 처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 없으면 못 하는 거.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 보조식품 먹고 효과 볼지 안 볼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농담삼아 물어보거든요. 누가 저한테도 가끔 이렇게 모집 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먹고 효과 없으면 환불해줄게요. 그러면 아무 말 못하거든요. 근데 메나테크는 뭘 해주냐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끊으면 전국에 있는 건강검진센터에 건강검진권을 줘요. 그럼 내가 가서 검진하고 우리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가서 또 검진합니다. 그래서 몸이 어디가 좋아졌는지 나타낼 수 있는 거. 이건 자신 없으면 못 해요, 못 해요? 못해요. 자신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이거 일반적인 회사 못 하거든요. 근데 메나테크는 그동안 임상이 나와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야 이럴 정도 자신 회사 제품 먹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